EU 극비 보고서 유출. 한국 보이콧 EU. 영국, 한국 F-50 못 팔게 할 것. 영국 몰래 한찾은 GDP 2위국.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철수 이후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다. 1990년대 중반 FA-18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1997년 아시아 전역을 덮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무기 도입 사업을 모두 포기하다시피 했다. 한국이 사실상 공짜로 넘긴 F-5A, B를 2005년 퇴역시킨 필리핀 공군은 한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도 없이 암흑기를 보냈다. 필리핀은 2000년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자 공군력 재정비 필요성을 절감했다. 중고 전투기 구매를 고려한 필리핀 정부의 레이더에 포착된 기종이 미국 F-5EF, 이스라엘 크피르, 프랑스 미라지 2000 등이었다. 문제는 필리핀이 눈여겨본 기종들은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노후 모델이었다는 점이다. 저렴한 비용에 도입해도 결과적으로 유지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필리핀군에는 고등훈련기가 없어 당장 전투조 종사를 양성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전투기로 쓰면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기체를 찾았다. 한국 파-52 필리핀에 수출된 배경이다. 필리핀은 2014년 대당 약 340억 원에 파-50 12대를 구입했다. 그보다 훨씬 전에 남아공과 태국이 도입한 그리펜보다도 낮은 가격이었다. FA-50 시리즈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우수한 성능도 갖춘 최강의 가성비 전투기다. FA-50은 기계식 레이더 가운데 성능이 가장 우수한 ELM-2031을 탑재해 100에서 150km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 링크-16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갖춘 덕에 육해군과 전술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무장 탑재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쉽지만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필리핀 공군의 작전 환경 등을 고려하면 최적의 선택이었다. 실제로 필리핀은 F-50를 인수한 뒤 그 성능과 신뢰성, 후속 군수 지원에 큰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7년 필리핀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와 연계된 자국 내 테러 조직 토벌 작전에서 F-50를 이용해 큰 성과를 거뒀다. F-50의 우수한 성능 덕에 테러 조직 수장과 지휘부를 초정밀 폭격으로 제거한 것이다. 이미 필리핀 공군에서 활약 중인 F-50 시리즈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비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초 필리핀은 미국의 최신 4.5세대 전투기 F-16V 도입을 희망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최근 F-16V 주문이 폭주해 빠른 도입이 어려운 데다 가격도 매우 비싸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약 1조 4천억 원 예산으로 전투기 12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최근 F-16V 대당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약 2,005억 6,500만 원에 육박한다. 필리핀이 F-16V 도입을 망설이자 스웨덴은 적극적으로 그리펜 세일즈를 시작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닐라 주재 스웨덴 대사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방산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올해 5월 필리핀 국방장관이 스웨덴을 방문해 그리펜 전투기 생산 라인을 둘러봤고 6월 두 나라 사이의 상호군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MOU이 체결됐다. 지금도 외교라인을 총동원한 스웨덴의 그리펜 세일즈는 계속되고 있다. 스웨덴이 필리핀에 제안한 모델은 최신형 그리펜 엔지가 아닌
중고 그리펜을 개량한 일명 그리펜 플러스다. 사부가 보유한 잉여 기체와 스웨덴 공군에서 퇴역한 기체를 신품 수준으로 오버홀, 정밀 수리, 한 뒤 그리펜 엔지에 적용된 신기술로 업그레이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 예산 범위에 맞춰 그리펜 14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의 설명이다. 최근 필리핀 측과 회동해서 스웨덴 대사는 전투기 판매와 함께 정부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도 제안했다고 한다. 필리핀이 필요로 할 경우 차관 또는 대출 보증 같은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세일즈 행보가 다급해진 것은 6월 필리핀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과 무관치 않다. 변호사 출신인 길버트 테오도로 신임 필리핀 국방장관은 F-50 전투기 도입 당시 필리핀 공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역 공군대령 신분을 부여받았다. 자국 공군의 F-50 해즈 도입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F-50 시리즈의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졌다. 스웨덴으로선 자국과 관계를 형성해왔던 전임 국방장관이 생각보다 빨리 물러났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테오도로 장관 취임 직후 그동안 숨죽여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 KA, 이 필리핀에 F-50 블락, 20 판매와 기존 F-50배의 성능 개량을 제안하고 나섰다. KA가 제안한 F-50 블록 20은 중고 그리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대안이다. F-50 블록 20은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경전투기로 도입을 결정했을 만큼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다. 최대 1육중량은 13.5톤으로 그리펜과 비슷하고 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 자장비도 탑재했다. 암람, 과 아이리스트 등 각종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며 스나이퍼 타깃팅 포드를 적용해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할 수 있다. F-50 블록 20의 미사일 운용 능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타우러스 KBD 350-2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완성되면 F-50 블록 20에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이 협조할 경우 NSM 공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공중급유 기능을 갖춘 것도 강점이다. 필리핀 공군이 미군 지원을 받아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모두 작전권 하에 둘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F-50 블록 20은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모든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서 잠재력을 갖춘 셈이다. F-50이 그리펜을 압도하는 또 다른 소구력은 가격 경쟁력이다. F-50 블록 20은 한국군 도입에 앞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되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이 넘지 않을 전망이다. KI 측은 신품 기체 12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F-50배의 성능 개량도 가능하다고 필리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으로선 1조 4천억 원 비용으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를 사실상 24대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F-50 블록 20의 필리핀 수출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악성 재고, 성격의 그리펜과 달리 F-50은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고성능 모델이다. 미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의 차기 전술훈련기로 대량 도입이 유력시되는 기종이기도 하다. F-50이 필리핀 시장에서 그리펜을 물리치고 자유진영 표준 경전투기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길 기대해본다. 이 헤즈볼라 비수 땅굴 전면전 최대 변수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지상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헤즈볼라가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전면전에 돌입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된다. 일각에서는 2006년 전쟁 때처럼 이스라엘이 전략적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5일, 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은 헤즈볼라가 유연한 지휘 체계와 지하 터널 네트워크, 수년간 비축한 엄청난 양의 무기 등을 활용해 이스라엘의 공습을 버텨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최근 특수부대 라드완 지휘관을 새로 임명했다. 기존 지휘관이었던 이브라임 아킬은 지난 20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 바로 지휘 체계를 복구했다는 의미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적의 지휘망을 붕괴시켜 조직을 와해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군사력이 하마스와 비교가 되지 않는 데다 지휘체계 복구 능력도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최전방의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은 지휘 시스템이 망가졌을 경우 인근 몇 개 마을로 구성된 소규모 독립 클러스터에서 자체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헤즈볼라의 미사일 발사대 등 군사시설을 모두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된다. 로이터는 최근 헤즈볼라가 이란 등에서 빠르게 로켓,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땅굴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트럭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크다. 무기 역시 대부분 땅굴에 보관돼 있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핵심 전략 무기는 지하 깊은 곳에 보관된다. 터널을 파괴하는 것도 어렵다. 가자지구의 땅굴은 사막 평지 아래에 만들어졌지만 레바논의 터널은 산악지대에 조성돼 있다. 2006년에도 헤즈볼라는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전으로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혔다. 한편 이스라엘군, IDF은 26일 레바논 접경지대에서의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북부사령부 산하 7기가벼단이 레바논 내에서 기동하는 경우를 가정한 모의 훈련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IDF에 따르면 지상군 훈련소가 이끄는 이번 훈련은 레바논 내부와 유사한 환경인 산악지대에서 진행됐다.